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TV입니다. 오늘 제가 예상했던 대로 시장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는데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 이 정도로 좋지 않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시장이 흔들리고 또 제약바이오주도 흔들렸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는 상당히 많이 안 좋았는데 또 다른 종목들,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하고 비교하면 또 그렇게 나쁘게 빠진 것도 아니어서 참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들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요. 또 당분간 좋을 것 같지 않아서 상당히 그 개인 투자자들이 애태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지속적으로 주가가 빠지고 상황이 안 좋은 경우는 없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고 지옥 같을 때가 가장 매수 타이밍이고 매수 적기라는 것, 또 누구나 다 좋아하고 룰루랄라 할 때가 가장 매도의 적기라는 것을 기억을 한다면 지금도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오늘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가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흔들렸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제약바이오들 중에 단기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말고 중장기 모멘텀과 그 어떤 펀더멘털이 좀 살아있는 종목들은 추가 매수의 기회를 좀 봐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짜 셀트리온 그룹주 갖고 계신 분들 뭐 이런 날이 다 있나 하셨겠지만 다른 종목들을 보면요,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또 어느 정도 선방한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그런 하루여가지고 굉장히 헷갈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 어제 제가 그 단기 횡보권의 하방에, 그러니까 하단에 근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딱 달라붙었거나 살짝 더 넘어갔거나 하는 정도. 그러니까 그 제가 단기 횡보권이라고 말씀드린 건 지금 그 이 주식시장에 드리워져 있는 그 어둠, 뭐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고 어떤 정책 수혜주가, 어떤 종목들이 정책의 수혜주가 될지 모르겠고, 뭐 앞으로의 진짜 앞으로가 정말 2, 3주 뒤 2, 3주 뒤의 일도 예측하기 어려운 정말 힘든 상황일 때는 주식시장의 세력들이 베팅을 할까요? 한쪽으로 도박성 자금을 투입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금을 갖고 있죠. 이 거두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거고,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좀 꽤 오래됐습니다. 어느 정도 자금을 좀 거두어 들여서 일정 비중 조절을 좀 하자. 그리고 얼마든지 좋은 기회가 다시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만 또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이 던지면 그날 그 던지는 물량을 외국인 기관이 낼름낼름 받아먹으면서 주가를 또 올리고 약오르게 만들고 하는 그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기관과 개인 투자자가 단기적인 어떤 수익을 놓고 대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거는 정말 어렵다. 수익을 내기가 진짜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럴 때는 차라리 그냥 내가 적당한 시점이 됐을 때, 예를 들면 오늘의 셀트리온 종가 정도 됐을 때 싸다는 느낌이 좀 들 때, 더 좀 빠질 수도 있겠지만 제한적이라는 느낌이 있을 때, 이때는 갖고 있는 여유 자금의 일부를 한번 사는 겁니다. 그죠? 분할 매수를 좀 하는 거죠. 완전 정말 좋은 나이스 타이밍을 찾으려고 하면 오히려 타이밍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여유 있는 자금의 일부를 좀 사는 것도 좀 굉장히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안 좋았습니다만 내일은 셀트리온 그룹주가 빠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빠져도 좀 제한적일 거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일 오후쯤부터 또는
늦어도 월요일부터는 다시 지금 빠진 부분만큼을 아주 일정 부분이겠지만 회복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분간 횡보할 거라는 걸 생각하면, 그걸 믿는다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 더 떨어질 거라는 두려움보다는 좀 매수를 하는 것, 그리고 어느 정도 회복했을 때 더 올라가겠지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비중을 조절하는 것, 그것만 기억하셔도 지금 이런 장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시장 종합 상황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300 종목이 오르고 543 종목이 떨어져서 0.67%가 빠졌고요. 코스닥은 292 종목이 오르고 1005 종목이 빠져서 2.16%나 빠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죠.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이 샀고요. 코스닥은 개인만 샀습니다. 코스닥이 개인만 사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참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지금은 비중을 조절해야 할 타이밍인데 여유 자금을 다 여기다 쏟아부으면서 자꾸만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해외 증시 보면은 다우존스가 0.35, 나스닥이 0.28이 빠졌죠. 28%가 약보합 수준이었습니다만 우리 시장은 이보다 과하게 빠졌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빠졌죠. 고객 예탁금 어제 많이 이제 줄었던 것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양도세 때문에, 대주주 요건 때문에 뺐을 거라는 얘기, 오늘 하루 만에 다시 또 바뀌었죠. 819억 원 정도가 다시 들어오면서 52조 원대를 회복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방향성이 보이기 전까지는 예측할 필요가 전혀 없다. 지금은 고객 예탁금 줄이는 것은 양도세 이런 거랑은 조금 연관짓기가 아직 좀 이르다, 이렇게 생각이 저는 들고요. 시총상위주들 보면 LG화학이 굉장히 오늘 오랜만에 3.57% 오르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실적 좀 컨센서스에 비해서 좀 안 좋게 나왔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36% 빠지면서 오늘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닥 보면 셀트리온헬스케어 3.31% 어제 상승했던 걸 다 반납했습니다. 다 반납하고도 뭐 더 빠졌죠. 그리고 휴젤이 요즘에 진짜 엄청 잘 가고 있는데요. 어느새 시총 9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제가 12위였나요? 자리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11.12% 오르면서 시총 상위 9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톱10에 진입을 했고요. 제넥신이 좀 많이 빠지면서 8위까지 빠졌는데 뭐 이런 상황이라면 뭐 제넥신도 제칠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센트리온헬스케어가 3.31, 그리고 제약이 2.76% 빠졌습니다만 HLB 4.24, 알테오젠 5.12, 제넥신 5.25 이런 걸 보면요, 메드팩토도 4.26%나 빠졌는데, 이런 거 보면 셀트리온 그룹주가 잘못 간 게 아닙니다. 오늘 상당히 선방한 그런 하루였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 정도 빠진 걸로는 뭐 빠진 축에도 못 드는 그런 제약바이오주의 아주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코스피 의약품 상승 종목 보면요, 단 7종목이 올랐는데요. 그것도 뭐 신풍, 환인, 동아ST 이런 종목은 0점대, 그리고 JW생명과학이 1점대, 1%대 올랐으니까 오른 것도 아니죠. 이통제약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명문제약 8.19, 녹십자 4.78% 정도만 좀 올랐다 치고요. 나머지는 이게 상승률 상위인데, 상승률, 오늘 제약바이오주, 코스피 제약바이오주 상승률이 제일 높았던 8번째 일성신약이 마이너스 0.26%, 굉장히 장이 안 좋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락률 보면 유유제약 EUB 마이너스 12.34, 우리들제약 6.71, 종근당바이오 5.25, 유유제약 5.15, 어마어마합니다. 뭐 부강약품, 어제 오랜만에 좀 올랐다고 칭찬했던 부강약품 하루 만에 4.78% 토해냈고요.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닥은 휴젤이 오늘 제일 그 덩치 큰 종목이 오늘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11.12% 올랐고요. BC월드 제약이 7.6, 대한약품이 5.12 올랐는데요. 그래도 이제 시총 그 상승률 상위 15번째 대봉 LS 0.91%밖에 안 되니까요. 그렇게 좋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하락률을 보면요. 제일 많이 빠진 PCL이 9.81, 한국파마가 8.74, 바이넥스가 8.6, 한국유니온제약이 8.19, 피플바이오 8.1, 메디톡스 7.16, 뭐 점점 어마어마하죠. 15번째 유바이오로직스가 4.12,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은 뭐 여기에 명함을 못 내밀 정도로 너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오늘 그 나왔던 기사들 중에 조금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할 기사가 좀 있는데, 그 순탄치 않은 앞날 셀트리온 3사 합병 변수는 하는 제목으로 일요신문의 기사인데요.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와 제약이 합병 계획을 지난 9월에 공식화했는데, 지금 셀트리온 측이 합병을 통해서 경영 투명성과 사업 효율화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제 이런 간단한 소개를 한 뒤에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두 번째 장에 하지만 해놓고 합병에는 여러 변수가 있어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을 걸로 보인다 하면서 우리가 좀 주주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입법 예고를 하나 했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새롭게 설립되는 지주사의 자회사 의무 보유 지분율을 기존에 20%였는데 이걸 30%로 늘린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셀트리온 홀딩스가 셀트리온의 지분을 20.03, 헬스케어 홀딩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24.33%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이 통합 셀트리온 지주사가 셀트리온 지분의 9.97% 그리고 헬스케어의 지분 5.67%로 추가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약 셀트리온이 3조 2,001억 원, 헬스케어가 7,292억 원, 그러니까 대충 4조 원 정도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전자공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셀트리온 홀딩스와 헬스케어 홀딩스의 자본금이 3조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그러면 지금 올해 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도 지분 매입에 적지 않은 부담을 받을 걸로 보인다. 자, 굉장히 주주들은 꼭 기억을 해야죠.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올해 배당도 좀 우려되죠. 현금 배당이라는 게 있기가 어려운 구조. 그렇다면 지난해 수준으로 주식 배당 5% 정도가 가장 기대할 만한 그런 배당, 아마 글쎄요, 배당률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에 이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합병은 1년 이상 존속된 법인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합병이 내년 9월 이후에 가능하지만, 다만 공정위가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신규 지주사에 한해서 이 아까 지분율 30%로 올리는 것이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에 개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 합병을 할 경우 지분을 추가로 매입할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내년 9월 이후에 가능할 수밖에 현재 공정거래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정거래법이 이제 내년 9월 이전에 통과가 돼버리면 4조 원 가량의 돈이 더 필요한데, 최소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그런데 만약에 개정안 통과가 좀 늦어지면 이 비용이 필요 없어지고, 그러니까 내년 9월 이후에 바로 그냥 통과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그 4조 원이라는 추가 비용이 들기 전에, 더 소요되기 전에
통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물론 셀트리온 그 주주들이 반대하는 입장 지난번에도 설명드렸고 이 기사 말미에도 나오는데요. 지금 아주 뭐 소탐대실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결국에 저는 합병으로 인해서 지금 뭐 잃게 되는 것들은 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우려 그런 과하게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보고 얻을 수 있는 것들 그 뭐 브랜드 가치의 상승 그다음에 뭐 국제 글로벌 빅팜으로의 도약 뭐 등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분명히 합병을 하긴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타이밍이 상당히 그러니까 합병의 준비가 빨라지겠구나. 그러면 합병의 준비가 빨라져서 9월 이후에 바로 합병을 하려면 그 사이에 합병 과정이 굉장히 빨라지겠네 하는 그런 뉘앙스의 뉴스가 시장에 계속해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이 그때마다 이 주가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을 특히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 그 미국의 이제 추가 부양책에 대한 그 비관적 전망 때문인 거죠. 결국에 11월 3일인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월 4일인데요. 그 미국 대선 전까지는 부양책이 의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 같다 하면서 결국에 골드만삭스에서 오늘 결국 그 이제 이런 보고서를 냈죠. 그러면서 시장이 조금 얼어붙었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그렇게 됐고 우리 시장은 앞으로도 오늘처럼 많이 빠지는 날은 다음 날에 분명히 기술적 반등이 좀 일어날 겁니다. 왜? 더 빼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나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왔다 하면 또 큰 폭의 하락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1월 4일 그 미국 대선이 있는 그 주까지는 그 변동성이 상당히 큰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 주가는 조금 하락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조금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좀 더 내려가는 방식으로 많이는 아니지만 약간의 조금 하락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제약바이오 쪽은요 좀 더 하락을 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지금 이제 시장의 주도주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 게 분명히 맞게 보입니다. 자, 오늘 시장 끝나고 장이 마치고 셀트리온은 0.42% 1,000원이 빠진 23만 6,500원의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셀트리온의 이제 하방선을 23만 6,000원에다 그어드렸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이제 23만 6,500원까지 빠지는 아마 내일 시초가가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오후장에서는 반발 매수가 들어올 거라고 또 믿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빠진 상태에서 여러 가지 지표상 하단에 붙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는 0.24% 200원이 빠진 84,500원에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종가 84,700원이 어제 제가 하방 하단이라고 그어드렸던 84,900원 선, 84,800원 선에 거의 뭐 약간 더 빠진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하단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오늘 뭐 수급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특히 뭐 오전에 좀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곧바로 반발 매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제약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102,300원에 마감을 그대로 했습니다. 수급을 보면 오늘 셀트리온은 외국인이 12만 7천 주 계속 매수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반대로 매도를 좀 늘려가고 있는데 5만 7천 주를 매도를 했고요. 개인은 6만 9천 주를 팔았습니다. 계속 며칠 5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던 금투가 4천 주를 덜어냈고요. 연기금은 8거래일 연속으로 팔면서 뭐 언제까지 계속 셀트리온을 매도할지 감을 잡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헬스케어는 오늘 기관이 11만 5천 주 어마어마하게 팔았고요. 외국인은 11,000주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다시 매도를 했고 개인만 12만 1,000주를 샀습니다.
은행이 2,000주 산 거를 빼면 나머지 다 팔았고요. 금투가 76,000주나 오늘 뺐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은 그 매도를 많이는 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13,000주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수급 상황은 전반적으로 오늘 좋지 않았다. 그리고 오전에 좀 더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내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약도 외국인 기관 다 팔았고 개인만 25,000주를 샀는데 오늘 그래도 이 수급의 어떤 꼬이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그것보다는 그런 상황에 비해서는 좀 하락폭이 좀 적었다. 2.76%밖에 안 빠졌다. 근데 이제 최근에 오르지 못하고 지금 뭐 10월 13일 이후로는 계속 빠지고 있는 주가가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오늘도 개인만 매수를 한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반등을 의미 있는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셀트리온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23만 6천 원이라는 이제 하단 자리를 오늘 어제 약간 여유가 있었는데 그거 그냥 다 빼버렸습니다. 오늘 딱 맞춰버렸습니다. 오늘 보시면 저가 보시면 정확하게 23만 6천 원을 찍고 밑꼬리를 살짝 달았습니다. 그죠? 아주 살짝 달고 올라갔는데 오늘 23만 7,500원짜리 그리고 내일 시간에서 1,000원이 빠졌죠. 내일 오전에 뭐 1,000원이나 1,500원 정도 23만 6천원이나 뭐 한 23만 5천원 정도까지 빠진다고 열어놨을 때 오늘의 자리에서 약간 더 아래쪽에서 완전히 하방을 딛고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게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건 아닐 거다. 그래서 일정 부분 올라가면 다시 또 그 주가를 빼는 뭐 그런 모양새가 한 2주일 정도 시장이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을 때까지는 이어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헬스케어는 지금 위쪽에 그어드린 그 가로선 이제 하방을 9월 24일 날 있었던 자리 바로 하단 자리가 84,900원 자리인데요. 그 선에다가 어제 이제 거의 근접을 했다. 왜냐면 어제 종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84,700원으로 조금 내려온 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 지난 4월, 5월에 있었던 이 그 횡보하면서 이제 상승 반전하기 바로 직전의 자리가 82,300원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 자리까지 하방을 좀 더 열어놔야 된다. 그리고 오늘 주가가 수급도 안 좋았고 오늘 주가 흔들림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지금 정도 자리가 하방이라고 저는 봅니다만 오늘 수급이 꼬이고 그래서 내일 오전장 정도에서 상당히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빠지면 최고 많이 빠지면 내일 정도 장에서는 82,300원 정도까지는 빠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자리가 아주 뭐 낮은 수준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면 싸다고 판단한 세력이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약은 지금 그 10만 2,300원 자리가 지난 9월 24일 날 최저 여기 10만 1,800원 자리하고 아직 500원 정도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러니까 주가 하단이 거의 다 왔습니다만 아직도 조금 더 여유가 있다. 가장 상황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일봉 차트로만 봤을 때는 이 정도면 거의 다 왔다. 내일 뭐 아래쪽으로 한 500원 많이 빨리 빠지면 한 500원 정도 더 빠진 뒤에 그 추세 전환이 아니라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좀 더 빠져도 제한적일 거라고 봅니다. 자, 어제 제가 설명드렸던 그 볼린저 밴드인데요. 볼린저 밴드의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어제 볼린저 밴드 하단하고 약간 여유가 있었는데 오늘 2.6% 넘게 빠지면서 볼린저 밴드 하한선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볼린저 밴드 하한선이 23만 9,960원 그러니까 24만 원 정도 되는 자리인데 23만 한
9,500원이나 24만 원 정도 되는 자리인데 그걸 뚫고 다 내려갔고요. 한선이 볼린저 밴드의 하단을 이제 닫고 내려왔기 때문에 내일은 이 자리에서는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글쎄 외국인 수급이 오늘 들어왔는데요. 아마도 그 너무 싸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 정도 가격대면은 뭐 싸다고 판단하는 게 상식적이니까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 하단에 닿은 이 주가는 내일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는 좀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 올라갈 거다. 오후장 정도에서는 반발 매수가 들어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뭐 월요일 장 다음 주 초반에는 이 장에서 이 자리 정도는 탈피를 하게 될 겁니다. 이 정도는 너무 싸고 더 빠질 수가 없는, 더 빠질 공간이 없는 그런 구조. 뭐 굉장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반등을 할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굉장히 신기하게 볼린저 밴드 하단에 정확하게 딱 닿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오전에 좀 빠진다 하더라도 이 볼린저 밴드 하단 이 지점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빠졌다가 다시 그 기술적 반등 정도, 이 기준선을 향해서 기술적 반등 정도가 나올 텐데 기준선 자리가 뭐 지금 보면은 89,000원대 후반 정도인데요. 여기서 만약에 이 가격대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한다면 9만 원이 좀 안 되는 89,000원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또 좀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약도 오늘 볼린저 밴드 하단에 정확하게 닿았습니다. 102,300원인데 오늘 하한선 볼린저 밴드 하한선이 102,000원. 그러니까 아직 300원 정도 여유가 있는 거고 이평선으로 봤을 때는 500원. 그리고 볼린저 밴드 지표로 봤을 때는 300원 정도, 300원에서 한 400원 정도, 그러니까 별로 차이가 없죠. 한 400원 정도의 여유가 남아 있고 내일 오전 장에 좀 안 좋게 되면 그 정도를 하단으로 좀 더 내려서 터치하고 기술적 반등이 나올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차 거래를 추이를 보면요. 최근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대차 거래 상환량이 10월 들어서 굉장히 상환이 늘고 체결되는 양은 줄어서 대차 거래 잔고가 계속 줄고 있었습니다. 어제 하루 딱 늘었고요. 오늘 무지막지하게 줄었습니다. 42만 주 넘게 대차 거래가 줄었는데요. 셀트리온은 뭐 지금 굉장히 저가라고 보는 거죠. 더 빠지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헬스케어는 그러나 10월 14일 이후에 6일 연속, 6거래 연속 대차 거래가 늘었는데 오늘 11만 5천 주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 지금 자리 정도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약은 보면 10월 15일 이후에 20일 하루만 대차 거래가 줄었고 나머지는 대차 잔고가 늘었습니다. 오늘도 대차 상환량 하나도 없이 4,560주 새로 체결된 양만 많이 이제 늘었는데요. 양이 많지 않아서 대차 거래의 수량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방향성을 이걸 보고 정하는 거는 좀 애매할 것 같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주가가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그런 예상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나 수급도 그렇고 또 거래량도 그렇고 했을 때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방향에 따라서 제약도 움직임이 좀 폭과 그리고 방향성이 달라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처럼 이제 오늘 시간외 거래 상승률 하락률을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오늘 코스피 상승률 보면 가장 많이 상승한 20종목에 아예 제약바이오주가 없습니다. 한 종목도 없습니다. 하락 종목을 보면 하락 종목에는 저 16번째 녹십자 홀딩스 우선주 하나가 딱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제약바이오는 상승도 하락도 하지 않는 어떤 보합권에 머물면서
시장에 좀 관심에서 좀 멀어진 그런 하루, 다음 주를 기약하는 하루,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상승, 그 시간의 상승률을 보면 오늘 메디톡스가 시간에서 6.73%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상위 7위에 이름을 올렸고, 케이펙스 생명과학이 지금 그 파이자 백신 이제 관련된 주로 엮이면서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5.39% 지금 시간에서 올렸어요. 그래서 두 종목이 시간의 거래 상승률 상위 20개 종목에 이름을 올렸고, 반면에 또 하락 종목을 보면 박셀바이오 2.26% 빠졌고, 진양제약이 2.01% 빠졌고, 뭐 피플바이오 1.92%, HLB 생명과학 1.85%, BC월드제약 1.82%,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한 종목이 더 많기는 합니다만 그 하락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뭐 아주 큰 의미는 없겠다. 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오늘만큼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하락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좀 하락을 해도 제한적일 것 같고 상승을 해도 제한적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일단 다음 주를 좀 기약하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내일이 장 마감하는 날인데 기약하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고,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빠진 그 종가에서 더 빠진다고 해도 제한적이다. 만약에 더 빠지면 그때는 진짜 사도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은 저는 이제 매수가 별로 그렇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게, 횡보를 할 거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하고, 뭐 많은 그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또 시장 상황이 방향성이 정해질 수가 없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올라도 오른 게 아니고 내려도 내린 게 아닌. 근데 막상 또 내리고 나니까 불안하잖아요. 근데 불안해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기술적인 반등이 옵니다. 그런데 그거는 상승 추세로 전환한 게 아니다. 이거는 다시 또 내릴 거다.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제가 진짜 드린 대로 오늘 그렇게 됐잖아요. 하루 만에 그냥 다 빼버리는 겁니다. 별로 의미 없이 상승도 상승이 아니고 하락도 하락이 아닌 그런 하루하루가 지금 앞으로 한 2, 3주 정도는 더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장을 견디고 단기로 샀다가 비중을 조절했다가 뭐 이런 단기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뭐 매도 가능하겠지만, 저 같으면 지금은 조금 어떤 방향성을 보면서 홀딩을 하는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저한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물론 장기 투자를 하겠다는 분들에게는 뭐 지금 정도 구간에서는 싸니까 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단기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여유 있고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좀 방향성 잡힐 때까지 좀 지켜보자 하는 그런 그 결론을 내린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장이라 아마 그 뭐 어떤 전문가들도, 또 어떤 뭐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런 그 말씀을 드리거나 뭐 설명을 드리거나 하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이고, 저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 뭐 하루하루를 전망하고 뭐 이렇게 예측하고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렇지만 매일매일 정말 요즘에 힘든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 개인 투자자들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거 정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어렵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해드리는 거니까요.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죠. 뭐 맞을 수도 있지만 또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결국에 제 말씀이 여러분들의 선택에 좀 도움이 되고, 어느 정도 너무 지나치게 그 잘 모르는, 그야말로 우리가 주린이라고 하는 주식 초보자들이 이 요즘 같은 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갈피를 못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 진짜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잘 모르거나 또는 갈피를 못 잡겠거나 힘들거나 하실 때 그 댓글로 뭐 질문을 주셔도 좋고, 뭐
생각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 의견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 뭐 여러 가지 가급적이면 제가 잠들기 전 눈 뜨고 있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댓글을 달아드리려고 하니까 잘 모르겠으면 물어봐 주시면 저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껏 답을 해 드리고 있고 또 앞으로도 답을 해 드릴 테니까 정말 힘들고 궁금하실 때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그런 구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